이번에 제가 정말 잘했다 생각이 든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저기 청와대 이전 TF의 이정도 예, 총무비서관. 정말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만나본 사람 중에 제일 꼼꼼한 사람. 맞습니다. 다 동의하죠. 문재인 정부의 총무비서관에 네, 있는 그렇습니다. 분이요. 그분은 원래 돈 진짜 안 쓰는 분. 네. 그럼요. 직업 공무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 총무비서관은 그래도 좀 의사를 자유롭게 교환하고 좀 친밀도가 있는 분들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재인 시계 문재인한테도 안 줬던.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계를 못 얻었던. 진짜로 제대로 준비해서 옮겨갈 수 그분 있겠구나 이런 가셨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지. 그분 욕도 많이 먹고 칭찬도 많이 받았지. 그러니까 욕을 먹었던 것은 이렇게까지 안 주나? 우리도.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그 일을 안 해본 사람들은 다 욕해요 그분. 근데 일을 해본 사람은 욕을 안 해요.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문재인 시계가 문재인 좀 시계 더 주면 안 되냐고 그랬다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안 됩니다 대통령님 이렇게 답변했죠. 정말 확실히 기억이 납니다. 독한 사람이야. 그런 거 진짜 쉽지 독한 않거든요. 사람. 저도 뭐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하면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침이 바짝바짝 마르고.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 지인들한테 주시려고 했겠지 아마 여사님이나. 근데 시계 좀 더 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아니 그랬다는 그게 아니고 대통령께서 이제 출입 기자들 네. 좀 어렵게 한번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하는데 출입 기자한테 주려고 네, 하는데 그거를 주었는데 이제 이것까지 따지는 거예요. 시계가 부부용으로 세트로 돼 있는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서도 맞춤으로 잘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자들한테 줄 때. 그래서 얼마 더 필요했어요. 그래서 보고를 하니까 이정도 비서관이 대통령님 다 정면에서 1초도 망설이지 않아. 안 됩니다. 네, 전에 들었는데 유명한 일하죠. 근데 대통령이 내 시계 좀 더 주면 안 돼. 안 됩니다, 대통령이. 뭐 이제와 고백하면 행사할 때 이제 시계를 줘야 하는 걸로 정해진 행사 있잖아요. 그럼 뭐 10명 그러니까 120명이 참석했다. 근데 제가 그거를 121로 얘기를 하고 얼마나 그게 걸릴까봐. 아니 왜냐면 내가 이분 아니까 이분이 와서 120명을 셀 것 같은 거야. 한 개 빼돌리려고. 물론 그 일도 제가 사적으로 쓰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그 정도로 꼼꼼하고 예민한 분이랑. 한 개 빼돌렸다 들릴까 봐. 참 그 국민들이 국민 민의를 잘 대변하고 정부를 잘 되게 견제하라고 여의도로 많이 올려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늑대소년처럼 지금 한 3차례 걸쳐서 하시는 의도가 뭔지 궁금합니다. 저희 청와대는 어쨌든 저희가 출범 당시부터 모든 것을 시스템화하고 프로세스로 작동시켜서 재정 전문 어떤 운영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자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그런 그 방침을 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오늘 또 모 의원님께서 청와대 비서관에게 대의 참석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그런 주장을 하셨는데 일부의 가치도 없는 단 한 번만이라도 점검해보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의 사실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정부는 출범 직후에 인수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가 없고 초기에 수석을 비롯해서 단 몇 분의 직원만 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신분으로서 각 해당 분야에 그 충분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그런 전문가들을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설립 근거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집행 지침에 근거해서 구성하고 그분들이 일한 만큼 하루에 맥시멈 15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한 횟수만큼 자문수당을 지급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집행 지침에 근거하고 또 정책자문위원회 설립 규정에 적합하고 또한 그 감사원 지난 5월 감사에서도 구체적으로 지급 근거와 지급 대상, 범위, 횟수, 단가까지 엄정한 감사를 받고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 지금까지 한 3차례에 걸쳐서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셨고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해명을 했습니다만은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추가적으로 국민들에게 좀 소상히 알려야 될 내용이 있다 하면은 말씀 주시면은 제가 진솔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원 주장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올해 2월까지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청와대에서는 어디까지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셨는지 인수위까지인지 또 기한을 명확하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전혀 사실과 다른 부분입니다. 저희는 인수위원회가 총상인수위원회가 2개월 구성이 됐습니다. 저희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5월 11일 날 저희 정부가 이제 10일 날 출범을 해서 6월 30일까지 한 달 반에서 2달 사이 정도에 사실상 철야 근무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실제 직업 기준 단가로는 2시간 정도 근무한 하루 15만 원입니다. 교통비, 식비 별도 지급 없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당한 직업이라 하고 공무원 신분으로 그 수당을 지급받았다 하는 부분은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 여쭤보신 금년 2월까지 집행됐다는 그 부분은 1년에 정책자문위원 수단이 집행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명확하게 해주실 때 신대철 의원이 얘기한 게 청와대가 지난해 6월 초 현재까지 261명에게 무려 5천만 원의 회의 참석상을 지급했다. 여기에 현재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사관으로 이용이 되실 예정인 분이 임명되기 전에 정식 임명되기 전에 돈을 받고 회의 참석을 한 사실이 있는지 그에 대한 명확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인수위가 가동되지 않고 바로 저희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텅 빈 비서실을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 경력을 갖춘 일반인 신분의 전문가들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수당을 6월 말까지 근무한 사람들에 한해서 지급했지 그 이후로는 단 한 건도 그러한 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전혀 다르게 우리가 어느 정부 부처든 간에 민간인이 참석하는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민간 전문가가 오시게 되면은 집행 지침 규정에 의해서 그 수당을 민간 회의 참석 수당이라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비서관으로 임명될 예정인 분이 민간인 자격으로 수당을 받은 것이 지난해 6월 말 이후에 있는지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돼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지급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